안녕하세요. 셀프 인테리어를 위한 스케치업 활용하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벽체를 세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 지금 기본적으로 보고 계시는 이 완성된 결과물은 제가 기본적으로 있는 도면, 보통 CAD에서 작성한 DWG 형식의 그 CAD 도면을 가지고 벽체를 세운 거고요. 일단 여러분들은 나는 CAD도 잘 할 줄 모르고 스케치업도 조금의 툴만 알고 있다. 기본적인 툴만 사용할 줄 안다 라는 전제하에 제가 이 벽체 세우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스케치업을 실행을 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보시면 스케치업 이렇게 바탕화면에 설치하시면 아이콘 생기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따닥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실행이 되고요. 자, 처음에 보시면 스타트업 창이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환경에서 작업을 시작할 것인가 그 환경을 설정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지금 아키텍처럴 밀리미터 아래쪽에 보시면 얘가 단위예요. 그래서 얘는 단순 미터, 단순 인치, 건축 인치, 밀리미터, 센티미터 있는 거 보이실 텐데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밀리미터라는 단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는 아키텍처럴 밀리미터로 선택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단위 선택을 하셔야지 내가 나중에 치수를 입력할 때 자, 대충 작업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치수를 입력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치수를 입력해 줄 때 밀리미터라는 단위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 밀리미터라는 형식을 이 밀리미터라는 템플릿을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면 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이렇게 스케치업 화면이 뜨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처음에 얘는 이제 모델이라고 해서 피규어라고 해서 얘가 있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상대적인 치수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통 키가 이 성인 여성의 키로 돼 있어서 내가 치수를 입력하지 않고 임의대로 임의의 치수로 작업을 할 거다 라고 하실 때 이 피규어를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높이를 지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해서 얘는 피규어다 라는 거 저는 일단 얘를 놓고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 작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제가 상자를 하나 그려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상자 박스 형태를 그렸어요. 박스 형태를 그리고 나서 내가 얘를 정확히 위에서 내려다 볼 거야. 자, 상단에 보시면 뷰를 설정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맨 위 탑을 선택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탑 뷰가 보이게 되는데 자, 내가 여기에서 이 엑스레이 모드 자, 보시게 되면 엑스레이라고 해서 반투명하게 보여주는 애가 있어요. 엑스레이 모드로 보시게 되면 난 정확히 육면체를 그렸어요. 바닥면과 윗면의 크기가 같은 육면체를 그리고서 정확히 위에서 내려다 볼 거야. 탑뷰를 선택하게 되면 이 나머지 선들 보시게 되면 이 모서리 선들이 보이지 않아야 돼요. 자, 얘네들이 보이지 않아야 돼. 정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옆면에서 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걔네들이 보이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육면체니까 바닥면과 윗면의 크기가 똑같은 육면체이기 때문에 보이면 안 되는데 지금 그 선들이 보이는 이유는 자, 상단에 보시면 여기 메뉴라고 해요. 자, 메뉴에 보시면 카메라 메뉴에 보시게 되면 현재 투시 자, 투시라고 해서 퍼스펙티브로 돼 있어서 그래요. 얘는 무슨 얘기냐면 원근법이 적용이 된 보기 형식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보이고 멀리 있는 것은 작게 보이는 원근법이 적용이 된 보기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한테 가까이 있는 면이 크게 보이고 상대적으로 멀리 있는 뒷면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선이 똑같은 길이의 선임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길게, 멀리 있는 것은 짧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결과물을 볼 때 이렇게 투시 방식 퍼스펙티브로 해주시고요. 나는 기본적으로 평행 투영이라고 해서 자, 패러럴 프로젝션이라고 해요. 평행 투영이라고 해서 어느 쪽에서 보던지 간에 길이가 같은 것은 같게 보이게 원근법을 빼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때는 가까이 있던 멀리 있던 길이가 같은 것, 크기가 같은 것은 똑같이 보여야지 작업이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본적으로 작업하실 때는 평행 투영, 원근법을 뺀 방식으로 작업을 하시다가 나중에 결과물을 보실 때는 사실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실제 사실에서는 원근법이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시로 이렇게 결과물을 보시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는 일단은 평행 투영으로 해서 작업을 해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얘는 지워 보도록 할 거예요. 지워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제가 방 하나를 만드는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보고 이제 거기에서 조금씩 크기를 키워가는 방법을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단은 엑스레이 모드 꺼주시고요. 엑스레이 선 꺼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시점 보시면 맨 위가 탑이라고 했었죠. 자, 탑에서 저는 일단 방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방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 건데 방의 치수는 가로는 3500, 세로는 2500짜리 우리가 지금 보는 방향에서 가로 3500, 세로 2500짜리 방을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자, 툴에 보시면 이 라인 툴, 선을 그리는 라인, 선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클릭하게 되면 라인이 그려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가 사선으로 그릴 때 말고 이렇게 수평으로 가게 되면 빨강 축에라고 해서 수평, 레드축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에는 레드, 그린, 블루라고 해서 XYZ축이 있는데 그 가로 방향에 해당하는 빨간 축에 그려진다 라는 뜻이에요. 즉 우리가 보는 방향에서 봤을 때 수평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이렇게 클릭하셔서 내가 수평으로 선을 그려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번에는 녹색 축에라고 해서 얘는 Y축, 그린 축에 평행하게 그려지는 거야. 즉 수직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내가 수평, 수직으로 선을 그려줄 수가 있어요. 자, 선택해서 지워주도록 할 거고요. 수평으로 그릴 건데 우리 어떻게 3500짜리로 그린다고 했어요. 자, 라인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선 툴을 선택해 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빈칸 부분을 보시면 자, 선을 그릴 때 길이 값이 나오는데 얼마로 나오고 있어요? 자, 뭐 3000, 2000 얼마 해서 단위는 밀리미터. 내가 처음에 템플릿을 밀리미터라는 단위의 템플릿을 선택했기 때문에 밀리미터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선을 그리는 중간에 빨강 축에 라고 뜨고 있고 선을 일단 쭉 빼요. 길이값 상관없이 쭉 빼주고 나는 얼마? 3500짜리 그린다고 했으니까 3500 타이핑 해주시고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3500짜리 선이 그려져요. 자, 이번에는 세로 방향으로 얼마? 2500짜리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마우스 먼저 쭉 당겨서 녹색 축에라고 떴을 때 2500 타이핑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왼쪽으로 빨강 축에 마우스 먼저 당겨 놓고 3500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래로 녹색 축에 해주시던지 아니면 여기 끝점 잡아서 클릭해 주시면은 3500에 2500짜리 사각형을 그린 거예요.
자, 내가 맞게 했는지 확인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치수를 써보시면 되는데요. 자, 좌측에 툴바 보시게 되면 여기 치수라는 툴이 있어요. 자, 치수 들어가셔서요. 나는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값 2점 클릭해 주시고 쭉 빼주시면 치수. 또 요 점에서부터 이 위에는 끝점 클릭, 원하는 위치에 클릭해 주시게 되면 밀리미터 단위의 치수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치수는 선택 툴로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 딜리트, 선택, 딜리트해서 지워 주실 수가 있고요. 자, 3500에 2500짜리 방을 내가 그릴 거예요. 그러면 일단 3500에 2500짜리 상자를 그리셨으면 벽을 그려 주셔야겠죠. 자, 요때는 옵셋이라는 툴, 옵셋 우리말로 하게 되면 간격 복사라고 해요. 얘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빠르게 내가 벽체를 그려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옵셋이라고 해서 간격 복사. 자, 일단 옵셋을 선택해 주시고요. 원하는 선을 이렇게 선택해 주시거나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 스케치업은 이렇게 내가 닫혀있는 공간 안에서 바깥으로 나갈 수 없는 닫혀있는 선을 작성하시게 되면 안에 이렇게 면이 생겨요. 그래서 면에서도 내가 옵셋이 가능해요. 그래서 나는 옵셋 들어가서 이렇게 가장자리나 또는 면 위에서 바깥으로 쭉 빼주시는 거예요. 바깥으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쭉 빼주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거리값 나오게 되는데 보통 벽 두께는 그냥 기본적으로 200이나 300 정도 해주시면 돼요. 얘가 만약에 외벽이다. 안에는 실내고 바깥쪽은 실외다 하게 되면 외벽이겠죠. 외벽이란 얘기는 실외란 얘기는 보일러 안 트는데 실내는 보일러 트는데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난방이 되고 안 되고 실내 실외로 구분해 주시면 되고 중간에 단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벽이 더 두꺼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는 뭐 300짜리로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일단 쭉 당겨 놓으시고요. 300 타이핑 엔터 해주시면 돼요. 자, 잘 안 되실 때는요. 컨트롤 Z 들어가셔서요. 다시 한번 취소시켜 주시고 바깥으로 쭉 빼주시고 300 바로 타이핑 해주시면 돼요. 너무 늦게 타이핑 하시게 되면은 그 시간이 늦어서 입력이 안 되니까 방금 전에 제가 했던 것처럼 컨트롤 Z에서 취소해 주시고 다시 한번 쭉 빼주시고 바로 얼른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얼른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옵셋해 주셨으면 지금 면이 어떻게 됐냐면 이렇게 분할이 된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스케치업에서는요 면이 있어요. 면이 있고 그 중간에 내가 선을 그리게 되면 원래 하나였던 면이 이렇게 분할이 돼요. 그래서 내가 옵셋을 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안쪽 면 이렇게 바깥쪽 가장자리 벽체에 해당하는 면 분할이 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얘는 비어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선택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주시고요. 자, 이제 시점을 바꿔요. ISO라고 해서 3차원 형태의 시점으로 바꿔주시고요. 자, 푸시풀 돌출이라는 아이를 사용해서 자, 얘를 얼마만큼 높이, 천장 높이만큼 돌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우스 먼저 쭉 당겨 주시고요. 보통 2400 바로 2400 타이핑해서 엔터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방 하나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보통 천장 높이는 그냥 기본으로 2400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집이 좀 천장고가 낮다, 뭐 2200 정도 되는 집들도 있고요. 옛날 집은 좀 낮고요. 뭐 우리 집은 복층이다 라고 해서 뭐 한 3500 정도 돼. 그러면 3500 그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기본적으로 지금 벽체가 완성이 됐는데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 면과 선 다 따로따로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러면 작업이 불편해지기 때문에 나는 얘를 전부 다 선택해서 전부 다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따닥 더블클릭
자, 면 위에서 내가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그 면과 개에 해당하는 선들, 엣지들 선택이 되고요. 여기에서 내가 만약에 트리플 클릭, 따다닥 트리플 클릭하시게 되면 내가 클릭하는 지점에 해당하는 연결되어 있는 모든 선과 면 한 덩어리가 선택이 돼요. 그래서 나는 따다닥 트리플 클릭해서 전부 다 선택. 이때 엑스레이 모드로 보시게 되면 선택이 다 됐는지 안 됐는지 쉽게 확인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트리플 클릭해서 전체 다 선택하신 다음에 마우스 우클릭,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 클릭해 주시게 되면 메뉴가 뜨는데 거기에 그룹 만들기라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메이크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 만들기 선택해 주시면 얘네들이 하나의 그룹, 하나의 덩어리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여기에 다른 작업을 해도 이 벽체가 각각의 선과 면으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덩어리로 선택이 되기 때문에 작업이 수월해진다라는 거 확인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방이 지금 내가 3500에 2500짜리 했는데 솔직히 2500짜리 방은 드물죠. 뭐 알파룸 아닌 이상해야 2500짜리 폭의 방은 드물어요. 너무 좁아요. 그래서 나는 얘를 2500짜리 방을 1000 정도 더 늘려서 3500짜리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지금 얘는 내가 그룹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룹 편집으로 들어가야지만 수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시느냐? 이미 그룹으로 되어 있는 애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게 되면 똑같이 메뉴가 뜨는데 여기에 보시면 그룹 편집이라고 뜨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룹 편집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내가 선택한 그룹만 수정할 수 있고 나머지 애들은 수정을 못하기 때문에 나머지 애는 이렇게 음영 처리, 약간 그레이로 처리가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렇게 그룹 편집 상태에서 저는 탑뷰, 자, 메뉴 탑뷰로 가서 자, 지금 현재 이 부분이 2500이죠? 치수가 헷갈리시면 치수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바깥쪽으로 벽을 뺐기 때문에 안쪽 해서 이렇게 2500 일단 확인을 해 주도록 하고요. 자, 그럼 나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두 개의 선을 선택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선택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라는 방식으로 위에 있는 두 개의 선 엑스레이 모드로 보시게 되면 또는 시점을 바꿔 보시게 되면 여기 면과 아래쪽에 있는 선 얘네들도 전부 다 선택이 된 상태예요. 이렇게 선택이 된 상태에서 지금 제가 Move라는 툴을 사용해서 얼마만큼 기준점 대충 아무데나 찍고 얼마만큼 위쪽으로 녹색 축에라고 떴을 때 1000만큼 입력해 주시고 엔터 눌러 주시게 되면 이렇게 3500 2500에서 1000만큼 늘렸으니까 3500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3500짜리 된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바깥쪽에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제 그룹 편집 모드에서 나와서 보시는 것처럼 3500짜리 방이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내가 CAD를 사용할 줄 몰라. CAD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할 줄 몰라 라고 하실 때는 간단하게 이렇게 선을 그리셔서 공간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공간만 작성이 되면 그 다음에 안에 내가 어떻게 디자인할 것인지는 그때그때 작업을 해주면 되기 때문에 일단 공간을 먼저 만드실 줄 알아야 되고요. 공간 만드는 거는 이렇게 생각보다 쉬워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공간, 만약에 집 전체를 다 그릴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시간이 조금 걸릴 뿐이지 의외로 스케치업이 그렇게 툴이 어려운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하시다 보면은 쉽게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내가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CAD라는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또는 나는 작성이 되어 있는 CAD 도면이 있다 라고 하시면 조금 더 일이 수월해져요.
자, 그럴 때 하는 방법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파일 들어가셔서요. 얘를 저장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뭐 저장해 주시면 되겠죠. 자, 원하는 경로 들어가셔서 뭐 폴더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스케치업은 SKP 확장자예요. 자, SKP 확장자로 뭐 룸이라고 방 아니면 뭐 침실 요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이름 지정해 주시고 저장해 주시면 돼요. 자, 저장해 주시고 자, 새 파일 새로 만들기 들어가서 새 파일 열어줄 거고요. 처음에 새 파일 열어주시게 되면 무조건 보기 형식은 투시, 원근법이 들어간 투시 퍼스펙티브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평행 투영으로 저는 바꿔주도록 할 거고요. 탑, 자, 맨 위라고 해서 탑뷰로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자, 내가 가져올 DWG 여기 있어 라고 확인을 해 주시고 일단 플로어플랜 DWG 형식이라는 애를 가져오도록 할 거예요. 자, 파일 그 다음에 가져오기 다른 형식을 가져오실 때는 가져오기 들어가셔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가져오기 해 주시게 되면 어떤 것들이 가져와지는지 이렇게 뜰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가져오시게 되면 이렇게 그룹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 주시고 우클릭 분해 해 주시고 자, 이렇게 얘는 이제 캐드에서 블럭으로 잡혔던 거기 때문에 그냥 얘도 그룹으로 잡혀요. 근데 어차피 저는 통째로 지워버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해서 딜리트 해서 지워버리도록 할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고요. 내가 캐드를 할 줄 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아예 캐드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불필요한 선들 보통 지금 보시는 얘네들은 이제 센터선이라고 해요. 중심선이라고 해서 캐드에서는 중심선, 건축에서는 중심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선이 있는데 아예 캐드에서 지어 오시면 조금 더 쉽게 지우실 수가 있겠죠. 그죠? 자, 보시면 제가 센터선을 다 지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 지웠다 치고 자,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막혀 있는 선들은 얘네들도 지워 주셔야지 내가 돌출을 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막혀 있는 선들까지 다 지워 주셨으면 이제 나는 ISO 해서 3차원 시점으로 이렇게 보시고 얘를 푸시풀 사용해서 이렇게 돌출을 시켜 주려고 하는데 자, 돌출이 안 되는 이유는 면이 없기 때문에 돌출이 안 되는 거예요. 현재 얘는 내가 가져오기라는 툴을 사용해서 선만 가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이 없어. 당연히 돌출이 안 돼요. 그러면 이때는 자, 여기에서 선을 아무거나 하나 지우세요. 아무거나 하나 선택하고 딜리트해서 지워주시고요. 라인 툴로 끝점 잡아서 다시 선을 그려주시면 이렇게 면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나머지 애들도 다 해주셔야겠죠? 얘도 일단 아무거나 하나 지워서 딜리트 라인 툴 선택해서 이렇게 선 다시 그려주시면 면이 만들어지고요. 자, 한꺼번에 할까요? 여기 그리고 여기 해서 이렇게 면 만들어 주시고요. 자, 시점을 이렇게 돌려주셔서 아니면 그냥 탑뷰로 이렇게 봐주셔도 돼요. 여기 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선 아무거나 하나 지워주시고 아무거나 하나 지워주시고 라인 툴 사용해서 끝점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지금 이 안쪽에 있는 얘는요. 이 파이프 샤프트라고 해서 흔히 비트 공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물이 나오려면 지하에서 옥상까지 큰 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공간이에요. 그래서 걔는 필요가 없으니까 선들을 지워 주셔서 보통 얘네들은 이렇게 그냥 어둡게 처리를 해줘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돌출을 시켜 주셔야겠죠.
자, 밀기 끌기 푸시풀이라는 애를 사용해서 나는 얘를 얼마만큼, 보통 청장고 아파트 기준으로 했을 때 2400 정도 된다고 했었죠. 2400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 똑같아요. 지금 공간별로 벽체가 나눠져 있다 뿐이지 다 똑같아. 그럴 때는 밀기 끌기 푸시풀 사용해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면 되는데, 반대 아래쪽으로 내려왔어요. 이유는 면이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생성이 된 면이 전부 다 뒷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가 작업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컨트롤 Z, 컨트롤 Z에서 되돌아가 주신 다음에 현재 지금 면이 어떻게 돼 있어? 앞면과 뒷면. 보시면 얘가 위에서 내려다본 건데 면이 회색이고, 시점을 돌려서 아래에서 위를 보시게 되면 면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 면이 앞면이에요. 그래서 면을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자, 일단 전부 다 그냥 선택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시게 되면 면 반전, 면 반전이라고 해서 면을 뒤집어 주시게 되면 하얀색 면이 위로 올라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하얀색 면이 위로 올라오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푸시풀 사용해서 밀기 끌기 사용해서 이렇게 일단 2400만큼 올려주시고, 나머지 애들 따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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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블 클릭만 해주시면 돼요. 따닥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고 시점 돌려서 따닥 더블 클릭해 주시게 되면 이렇게 쉽게 벽체가 세워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잘리는 거는 그래픽상 문제예요. 다시 한번 얘네들은 줌. 자, 줌 익스텐트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안 잘리게 보이는 거 확인이 되실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내가 이렇게 돌출을 시켜놨는데 선과 면으로 분리가 된다고 했었죠. 그러면 전부 다 선택하세요. 전부 다 엑스레이 모드로 전부 다 선택됐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그룹 만들기 해 주셔야지 한 덩어리로 선택이 돼서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디자인으로 인테리어 계획을 세울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일단은 내가 셀프 인테리어를 할 거야. 직접 시공은 하지 않더라도 요즘은 워낙 개인의 취향이 다양하기 때문에 직접 본인이 이렇게 손 그림을 그리셔서 시공사한테 보여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손으로 그리는 데는 제한이 있으니까 이렇게 내가 스케치업을 조금 할 줄 안다 라고 하시게 되면 스케치업으로 직접 3D로 디자인을 작업을 해서 시공사한테 보여주게 되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바에 의미 전달이 쉽기 때문에 원하는 결과물을 쉽게 얻을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셀프 인테리어를 위한 스케치업 활용하기 벽체 만들기 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